안녕하세요. 잘생질생의 강상우입니다. 자, 오늘 할 건 뭐냐면요. 오늘 시행된 2014학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항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같이 보도록 하죠. 그림 가부터 다는 엽록체 리소점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볼까요? 자, 가는 뭐예요? 작은 소낭을 나타내고 있죠. 소낭인 리소좀이 되겠고요. 나는 보니까 주름이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됩니다. 미토만 써줄게요. 다는 광합성화라는 엽록체가 되죠. 엽록체. 자, 엽록체.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보기 보죠. 기억. 가는 세포의 소화를 하는 리소좀은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 자, 가수분해 효소가 있기 때문에 리소좀의 역할이 바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게 됩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나는 미토콘드리아다. 주름이 많은 미토콘드리아. 맞는 내용이죠. 디귿. 다는 포도당이. 자, 엽록체. 광합성은 어디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게 되면 포도당이 형성이 된다. 기억나시죠? 자, 포도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게 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뭐죠? 그림은 동물과 식물을 구성하는 단계예요. 자, 생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계 4단계 있었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동물은 거기에 기관 다음에 기관계, 식물은 조직 다음에 조직계가 들어간다. 이 내용 내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봐보죠. A는 뭐다? 그러면 자, A는 근육세포, 심장은 심장. 심장이 들어가는 거는 순환이죠, 순환. 그래서 기관계인 순환계가 되고요. 자, B를 보죠. 공변세포. 공변세포는 딱 표피에 있죠. 그래서 B는 표피조직. C는 그럼 뭐다? 표피조직계. 표피조직계다. 이게 되죠. 자, 보죠. 기억. 혈관은 A에 속하는 기관이다. 자, 혈관 A에 속하는 기관이에요. 순환계에 속하죠. 피가 뭐 타고 이동해요? 혈관통에 이동해요. 그래서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B는 표피조직. 자, B 표피조직 맞는 내용이죠. 자, C는 관답 아니죠. 자, 표피조직이 있는 표피조직계가 되는 겁니다. 관다발 조직계가 아니라 표피조직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은 생명을 구성하는 3가지 물질이라고 하네요. 보니까 핵산, 단백질, 중성지방이 있어요. 자, 가를 보니까 가를 가지고 이해하니까 중성지방이 빠져나가요. 자, 그러면 가에 들어갈 만한 질문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가에 들어갈 만한 질문. 자, 중성지방은 에너지 저장원. 저장 에너지원. 저장 에너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냥. 자, 저장 에너지원. 저장 에너지원이라는 단어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질문이. 그래서 얘에서 중성지방이 빠져나가죠? 그럼 나머지 핵산과 단백질이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리보솜에서 합성되는 건 뭐? 단백질. 그래서 A는 단백질이 되고요. B는 핵산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기 보죠. 기억.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거.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건 모두 사용된다. 단백질도 사용된다. 그래서 기억은 틀리게 되고요. 죄송해요. 니은 A는 항체의 주성. 항체는 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요. 바이러스는 B를 가지고 있다. 자,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핵산과 단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인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염색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염색체를 가지고 문제를 내고 있네요. 보죠. 유전자 기억 니은은 동일한 형질 발현에 관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상동 염색체란 소리죠. 기억과 니은 동일한 발현 형질 발현. 대립 유전자이고요. 대립 유전자이고요. 1과 2가 상동 염색체가 되는 거죠. 그 개념으로 보죠. 기억. 간기의 S기에 1로부터 2가 붙습니다. 자, 간기의 S기에 1로부터 2로 붙여야 돼요? 아니죠. 1하고 2는 각각 부계와 목에 하나씩 받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이건 상동 염색체예요. 상동 염색체. 기억이 설명한 내용은 바로 염색 분체 개념을 설명한 거고요. 염색 분체의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기억이. 자, 니은. 기억은 니은의 대립 유전자. 자, 상동 염색체 상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게 대립 유전자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 되고요. 디귿. A에 있는 정보에 따라 A가 뭐예요? 자, 뉴클레오 소매 이러고 있는데 A 이거는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단백질. 히스톤 프로테인. 히스톤 단백질이에요. 자,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은 뭐예요? 단백질 자체예요. 그냥 실타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실이 감길 수 있는 실타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정보를 형질이 나타나는 거는 DNA를 얘기하는 거죠.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자, 4번은 보기 그 항목이 안 나왔어요. 객관식 항목이. 그래서 답은 2번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보니까 그림가는 어떤 동물의 체세포의 세포주기라고 하네요. 체세포의 세포주기니까 체세포 분열이 되겠죠. 자, 체세포 분열에 의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측정한 세포수는 총 1000개. 자, 숫자를 나타냈으니까 숫자적인 개념을 또 물어보려고 하나 봐요. 자, 가를 보죠. N기랑 분열기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G1기죠? G1. 니은은 S기, 디귿은 G2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자, 그리고 나서 뭐 2에서 4까지의 양이 나와있어요. 이 그래프 나와있죠? 자, 1이 있고요. 2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 구간대가 있고요. 자, G1기는 어떤 구간? 간기에서 세포가 생장하기 위해서 세포 소기관이 분열되는 기간. 세포 소기관이 생장하는 기간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이 G1기가 되고요. 자, 분열이 완료. DNA 상대량이 2배가 된 시점은 G2기입니다. 그 사이 값이 바로 S기. DNA가 복제되고 있는 시기가 S기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보기 보죠. 1의 세포에서 핵막간이. 자, 1이 어디였어요? 1이 G1기였죠? G1기에는 핵막과 세포만 관찰된다, 안 된다? 관찰됩니다. 핵막과 인이 사라지는 시기는 언제다? 언제? 분열기 전기. 체세포 분열 전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니은 2의 세포. 자, 2는 뭐였어? 2는 G2기. G2기의 세포에는 기억 시기에 해당. 기억 시기는 언제였죠? G1기였죠? 기억은. 그러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니은 시기에 해당하는 세포수는 400개다. 니은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니은. S기죠? S기는 이 중간이죠? 1이 몇 개예요? G1기가 400, G2기가 300. 700이죠? 그러면 300이 돼야죠. 300개죠? 300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그림은 사람의 체내외에서 일어나는 물질 이동을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각각 호흡기와 배설기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O2. 산소가 들어오는 데가 돼요. 호흡계죠? 가가 호흡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호흡계를 통해서 빠져나가고요. 노폐물이 나와요. 노폐물은 어디다? 바로 배설계다.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죠. 기억, 가는 호흡계다. 맞아요, 틀려요? 가는 호흡계. 맞는 내용이네요. 니은, 나에서 체내의 수분 조절을 작용한다. 배설계, 수분 조절. 자, 수분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는 뇌하체 후엽의 항이뇨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의 역할은 콩팥에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설계에서 담당을 하는 겁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디귿, A는 순환계를 통해 일어난다. 자, 산소, 들어온 산소, 이산화탄소, 나갈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어떻게 하죠? 혈액을 통해서 운반이 되죠. 그럴 때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6번은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그림과는 인접한 두 개의 누런을 나의 기억 디귿은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준 후 세 지점 A, B, C에서 변화를 나타낸 거라고 하네요. 자, A, B, C에서 찍은 거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된 설명은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하네요. 자, A, B, C 보니까 자극을 지금 어디다 줬어요? 뒤에 있는 신경세포체 쪽에 줬죠? 여기에 줬죠? 자극을 지금. 그러면 A 쪽으로 신호가 전달된다, 안 된다? 전달이 안 되죠? 신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신호가 넘어가지 않아요. 신호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A는 신호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겠죠? 자, 그걸 놓고 한번 봐보도록 하죠. 보기 기억. 니은은 C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니은 여기 있죠? 니은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이 있고요. 자, 자극은 여기다 줬죠? 여기다 줬으니까 B와 C 중에 누가 먼저 자극이 일어나겠어요? B가 먼저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C에서 자극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B가 되는 거고요. 니은은 C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디귿 있어요. 디귿. 이 디귿 놓치시면 안 되고요. 디귿은 마이너스 70mm부터 쭉 유지합니다. 그 소리는 뭐다? 발생을 하지 않았다. 이거는 A가 된다는 거. 자, 이걸 놓고 보니까 기억. 니은은 C에서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니은 C에서의 막전이 변화. 맞는 말이네요. 정답. 니은 T1일 때, T1의 시간이에요. 이때일 때 A에서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분극 상태일 때는 나트륨 통로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자, 그러면 이거 정답이네. 아니에요. 왜냐면 나트륨 칼륨 펌프는 분극 상태 때 계속 돌아갑니다.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을 계속 빼줘요.
여기서는 지금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의 이동이라겠죠? 있어요, 없어요? 나트륨 통도 돌아가면, 아니, 나트륨 칼륨 펌프 돌아가면 나트륨이 빠져나가게 되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이동 있어요. 틀린 보기예요. 지금 T1일 때 B와 C는 모두 세포막 안쪽에 운전할 뛴다. T1일 때, T1 이 구간이에요. 이럴 때 세포막, 안에 세포막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띄냐, 어떠냐, 보죠. 마이너스 70mm 죠. 자, B는 이미 끝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쪽이 마이너스 띄고요. C 볼까요? C가 이거죠. 자, 여기가 0이에요. 0 밑으로 내려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이것도 정답.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냐면, 잠시만요. 자, 3번. 기억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문제. 그림은 팔을 구분했을 때 골격근을 구성하는 근육 원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자, A 보니까 마이오신과 액틴 필라멘트가 겹쳐진 어두운 부분. 뭐다? 암대. 혹은 A대. 니은. 밝아요. 주변에 비해서 주변은 밝다. 밝은 부분 뭐다? 명대. 명대는 뭐다? 그죠? I대라고 하죠. I대. 자, 이렇게 알아보고요. 봐보죠. 이제 계속. 기억. 팔을 펼 때, 아니네요. 자, 이렇게 써줬죠? 지금 좀 늦은 컴퓨터가 좀 늦는 반응을 좀 보이고 있네요. 자, 써놨으니까 다음 보기를 보죠. 이제 그림을. 자, 이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가 A대였고요. 여기가 I대였죠? 좀 반응이 늦네요. 파일이 좀 크다 보니까. 자, 보기 보죠. 기억. 팔을 펼 때, 기억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자, A대, 암대는 마이오신의 길이라고 했죠. 마이오신 길이 변화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A대의 변화도 없다. 정답이 되겠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에는 모두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한다. 기억, 니은. 자, 기억. 암대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이 겹쳐진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액틴 필라멘트가 모두 존재합니다. 자, 디귿. 이 내용이 약간 헷갈렸을까요? 근육 원소의 마디의 길이는 기억의 길이에 니은을 더해서 2로 나눠준 거다. 이거 더하고요. 이거 더했다는 소리. 이렇게 더했다는 소리예요. 이걸 2로 나눠준대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리죠. 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여기서 여기에요. 여기 구간이고요. 여기 구간이에요. 그럼 2로 나누지 않고 기억과 니은을 더해주는 구간이 바로 한 원소의 마디가 되는 겁니다. 자, 니은을 왜 더해주냐? 널 왜 직접 더해주냐? 자, 여기 비어있죠? 여기 비어있죠? 이 공간을 그냥 합친 거예요. 양옆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수치는 뭐 해봐야겠지만 맞아요. 정확한 수치에도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요. 자, A대죠? I대는 안 겹친 부분이 이 양옆이에요. 여기가 지금 우리가 말한 지선이고요. 지선. 이 사이와 사이값이 바로 원소의 마디가 되는 거죠. 원소의 마디기 때문에 I대를 이대로 더해줘도 정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2로 나눠줘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로 나눠주는 거는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함정으로 쓰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기억과 니은이 있는 3번이 된다는 거. 자,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죠. 9번 문제예요. 9번 문제는 감수 분열이네요. 정자 형성 과정, 생식세포 형성 과정이죠. 감수 분열이. 거기에 비분리가 1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E와 E는 서로 대립 유전자라고 해요. 볼까요? A, B, C, D. 자, C를 보니까 두 개의 유전자가 다 존재를 합니다. 이 소리는 뭔 소리냐? 시작이 C라는 소리예요. C에서 시작을 한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21번 연습제. 여기 21번 연습제 이것까지 같이 비출 것을 깜빡했네요. 21번 연습제 비분리 1에 C. 자, C는 그러면 기억이 되겠죠? 자, 기억이 되고 나면 상대량이 1이고요. 이걸 한번 써줘 볼게요. 자, 2하고 2예요. 2하고 2 상태입니다. 지나고 나서 여기도 2하고 2가 되겠고요. 양쪽으로 이제 갈라져야겠죠? 한쪽이 2가 될 거고요. 또 한쪽은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쪽을 봐야 되냐? A를 보니까 상대량이 1이에요. 라지 2가. B는 상대량이 2예요. B는 상대량이 2입니다. 자, 라지 2가 염색 분체 상태로 나눠져서 1이 된 거예요. 상대량이 2에서 1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봤을 때 니은이 바로 D가 돼야겠죠. 그리고 나서 디귿이 A가 돼야 되고요. 리은이 B가 돼야 됩니다. 자, 왜 리은이 B가 되냐? 비분리가 1에 일어났어요. 1에 일어났기 때문에 1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리은에 B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설명 놔두고 문제 봐보도록 하죠. 자, 보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지워지는데 다시 써줄게요. 선생님이 했다가. 자, 자, A가, 기억이 C가 되고요. 니은은 D가 되고요. A는 디귿, 리을은 리을이 됩니다. B는 리을이 돼요. 디귿은 니은이 안 써졌네요.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놓고 보죠. 보기, 기억, 가에서 상동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자, 가가 어디에요? 가가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 말이 뭐냐면요. 가에서 어차피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 그림에서 상동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이 말은 뭐냐면요. 상동염색체가 분리되는 시기 언제예요? 감수 1분열이죠. 감수 1분열의 소리예요. 이가염색체가 상동염색체로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상동염색체의 비분리라는 소리는 이가염색체가 그대로 이동을 했다. 감수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소리예요. 자,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자, 라지, 스몰이가 같이 이동을 해야 됩니다. 같이 이동을 해야 돼요. 이게 둘 다 떨어지지 않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떨어져 있죠. 지금 생식세포 리을 얘와 얘죠. 떨어져 있어요. 각기 생성이 됩니다. 그거는 감수 2분열 때 분열이 일어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염색체 수는 B가 D보다 많다. B가 D보다 많다. 자, B가 D보다 많은 이유가 뭐예요? B가 D보다 많은 이유. 분열이 안 됐잖아요. 분열이 안 됐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는. 분열이 되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이것 리을과 정상 난자가 수정되어 리을이죠. 리을. 21번 염색체 하나 더 있어요. 그러면 21번 염색체가 얘는 3개라는 뜻입니다. 21번 염색체 3개라는 뜻으로 그냥 곱하기를 썼어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정상 난자와 수정하게 되면 나머지는 다 정상인데 21번 염색체만 몇 개가 돼요? 3개가 되겠죠. 3개가. 3이라고 쓰면 안 되겠죠. 2개죠. 2개. 미안해요. 2개. 2개로 쓰는 게 맞겠죠. 그래야지 수정이 이루어지면 여기에 플러스 수정이 이루어져서 47개, 총 47개의 유전자가 되는 거고요.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다 하려고 했는데 뭐예요 지금? 다운 증후군이 나왔어요. 다운 증후군 맞아요? 틀려요? 다운 증후군? 맞죠. 자, 21번 염색체는 다운 증후군이고요. 18번 염색체가 에드워드예요. 에드워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터너와 클라인펠터는 성염색체에 관련된 유전자 성염색체와 관련된 돌연변이가 되고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답을 보니까 이건 답이 이제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다음은 면역 반응에 대한 실험이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생쥐에게 항원 X를 일정 간격을 둬 2일에 주사를 했어요. 일정 간격을 뒀다는 소리는 한 번 주사하고 한 번 채취하고 또 주사하고 채취를 했다는 소리예요. 그 사이에서 기억과 니은을 추출한 후에 기억은 생쥐 B, 니은은 생쥐 C에게 줬다고 해요.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각기 기억세포와 항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는 기억세포, 하나는 항체. 자, 일정 기간 지난 다음 BSC에 주사한 농도 이걸 보죠. 이제 그래프를. 자, 넘어가서 보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지금 이게 B 생쥐고요. 이게 C 생쥐예요. 미안해, 위에 좀 잘렸죠. 자, 이게 B고요. 이게 C예요. 자,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기억을 주사했는데 항체 농도거든요. 이게 항체 농도예요. 항체 농도가 점점 감소해요. 그러다가 항원 X를 맞으니까 한번 쭉 살아났다가 조금 살아났다가 말죠. 이건 뭔 소리냐? 1차 면역이라는 소리예요. 1차 면역. 자, 1차 면역. 그러면 기억을 주사한 건 뭐다? 항체다. 항체인 걸 알 수 있는 거는 일부가 약간 생성이 됐다가 감소하고 있죠. 항체라는 소리입니다. 기억. 항체다. 맞는 내용이고요. 니은. 구간 1에서 구간 1이 지금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 구간 1에서 X된 형질세포가 형성된다. 자, 형질세포가 형성됐다는 소리는 뭐예요? 기억세포도 같이 형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보니까 1차 면역 반응과 함께 안 일어나네요. X를 주사했는데 항원.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T1일 때 X에 대한 기억세포의 수는 B보다 C에서 많다. T1일 때 B보다 C에서 많다. 왜 B보다 C에서 더 많아요? 얘는 기억세포를 주입을 해준 거예요. 그럴 때 이미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X를 주사하니까 2차 면역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디귿이 맞는 내용이 되고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서 1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선생님 지금 밑에다 시험지를 같이 놔두고 좀 확인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세요. 눈이 좀 찍다 보면 계속 눈이 좀 밑으로 내려가죠. 자, 동물 형질 가와 나라게요. 가의 표현형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세 가지 어디서 많이 봐왔죠? 표현형이 세 가지 뭐다? 그렇다. 중간유전. 얘는 중간유전이라는 소리예요. 자, 중간유전을 나타내는 내용이구나. 자, 그 다음 나는 복대립 유전. 복대립 유전은 뭐예요? 셋 이상의 유전자가 한 쌍을 이루어서 형질을 나타내는 거죠. 복대립 유전 3개 이상의 유전이에요. 한 쌍이에요. 하지만 나타내는 건 한 쌍이라는 거. 자, 각 대립 유전자의 우열관계는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A, B, C가 있으면 어떤 거는 다 우성을 나타낸다는 소리예요. 우성 열성이 확실히 구분된다는 순위가 나눠진다는 소리죠. 자, 가와 나 대립유전은 A부터 E만 있고요. A부터 E는 각각 가와 나 중에 한 가지 형질만 관여한다고 합니다. 기억과 니은은 체세포에 라인 두 쌍의 상염색체를 나타낸 거래요. 보죠, 그러면. 자, 보니까 어떠냐? 힌트가 하나 있었네요. 자, 기억과 니은은 나의 표현형이 같다. 나의 표현형 뭐였어요? 복대립 유전이죠. 복대립 유전 표현형이 같다게요. 이게 왜 힌트인지 보죠. 자, 우선 보니까 A, B 있고요, E, D 있고요, D 있고 C, B 있죠. 무시하셨어요? 그죠? A, B, C가 바로 복대립 유전. A, B, C가 바로 복대립 유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왜냐? 대립 유전은 3개잖아요. 그러면 D와 E가 중간 유전이 되겠죠? D와 E가 중간 유전이 됩니다. 자, 나를 결정하는 나가 복대립 유전이었어요. 이건 나죠, 나라고 쓸게요. 복대립 유전이었어요. 나를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 중에 D가 있다 없다? 없죠. D하고 E는 뭐다? D하고 E는 중간 유전. 중간 유전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됩니다. 틀렸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 사이, 이 둘 사이 개체 태어났을 때 유전자형은 총 12가지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이걸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죠. 자, 유전자형이 12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가의 유전자형이에요, 가. 자, 가는 어떻게 돼요? 수컷 기억은 D하고 E가 되고요. 니은은 또 D하고 E가 되겠죠. 자, 이 둘을 서로 수정을 시키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뭐죠? D가 나올 수 있겠고요. DE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E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나오네요. 그죠? 3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는 걸 확인했고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어떤지 봅시다. 나 같은 경우는 A, B, C가 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A, B가 있고요. 그리고 B, C가 존재를 합니다. 자, 얘네들이 만약에 교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식도 뭐죠? 자, A가 B하고 만날 수 있고요. A가 C하고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B, B가 나올 수도 있고요. B, C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총 몇 가지? 4가지네요. 자, 얘네들이 각기 다른 염색체 위에 존재하죠? 그래서 3과 4로 곱해주게 되면 총 12가지의 유전자형이 나오게 됩니다. 유전자형이에요. 그래서 니은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 같은 경우는 기억과 니은 사이에서 개체가 태어났을 때 표현형이에요. 자, 표현형 봅시다. 써놨으니까 볼게요. 자, DDE 중간 유전이죠. DD도 하나, D도 하나, E도 하나. 3가지가 되네요. 자, 그 다음 ABC이 아니라 ABC 얘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현재 얘네들은 개체가 태어났을 때요. 유전자는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써놨을 때 첫 번째 아까 힌트 뭐였어요? 가하고 나하고 표현형이 같다고 했어요. 그 소리는 뭐다? B가 우성이다. B가 너무 따라온 거예요. 그러면 A하고 C가 따라오게 되겠죠. 왜냐? 둘 다 동일하게 갖고 있는 건 B잖아요. 나는 아까 같다 했어요. 표현형이. 그러면 둘 다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B가 우성이 되겠고요. A와 C보다 우성이에요. 그럼 A, C에서 정해지겠죠. 자, 우선 봅시다. 그러면 B를 가지고 있다. B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자, B를 가지고 있으니까 BBB 우성이죠? 한 가지. 그리고 AC, A하고 C만 나와서 한 가지. 그래, 총 2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을 보면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답은 디귿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인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문제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단지 중간 유전하고 복대림 유전의 개념을 아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 학생 혼나야겠죠? 생명과학 노트 1을 중요한 부분을 찢어 먹었대요. 혼나야죠, 선생님한테 이런 사람은. 노트 정리학을 찢어 먹으면 어떡해요? 자, 혼내기 앞서서 그래도 이게 어떤 건지 알려는 줘야죠. 구분이. 자, 봅시다. A. 얘는 그냥 설명 읽을 필요도 없네요. 혹 하나 달고 있어요. 혹 하나 달고 있는 것보다 감각신경. 감각신경이다. 그냥 감각만 써줄게요. 신경, 뉴런, 뉴런이겠죠? 여기서는. 뉴런 빼버리고요. 그냥 감각만 써줄게요. 자, B. 중추신경계의 능력을 전달하여 팔의 골격근을 수축시킨다. 운동신경이네요. 운동뉴런, 운동신경. 자, C. 소장에 연결되어 소장운동을 억제시킨다. 소장의 운동을 억제시킨다. 뭐다? 교감신경이 된다. 자, 교감, 부교감 구분할 때요. 차이가 교감 플러스 작용이고요. 부교감 마이너스 작용이에요. 근데 교감이 마이너스 작용할 때가 언제냐? 소화 관련하고요. 그리고 혈관 관련해서 마이너스 작용을 좀 합니다. 그 점만 좀 생각해 두시고요. 자, 보기 보죠. 기억. A는 척수의 정근을 낸다. A 뭐였어요, 아까? A는 감각기관이었죠, 감각. 이게 감각이었죠. 자, 감각은 뒤에서 들어와요. 후근이에요, 후근. 뒤에서 들어오고요. 들어오기 때문에 구심성 뉴런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니은 B는 체성신경계에 속한다. 체성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 아까 B는 운동신경이었죠? 이렇게 맞는 내용이 되고요. 지금 찢어지기 전 가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는 곳이 있었다. 자, 찢어진 곳이 어디예요? 신경절이죠. 신경절 전하고 절 후 나눠진 그 부분이 찢어졌어요. 하지만 뭐예요? 이게 자율신경계라는 것만 알아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교감이건 부교감이건 신경절에서는 뭐가 나온다? 아세틸콜린.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는 건 어디다? 교감신경 말단에서만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 니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2번 니은이 됩니다. 13번 문제. 다음 하나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호르몬 X, Y.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혈당량 조절 기량작용하는 녀석들 두 그림 뭐? 베타에서 인슐린, 알파에서 글루카곤. 자, 혈당량이 높아지니까 배출량이 줄어들어요. 농도가 또 낮아지네요. 그럼 이거는 기억이 가가 글루카곤이고요. 나와보니까 혈당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농도도 진해집니다. 이건 인슐린이 되겠죠. 자, 못 쓰는 글씨 천천히 써지니까 더 못 쓰는 것 같네요. 보기 보죠. 기억. X는 이자의 알파세포에 있습니다. 글루카곤 어디서 분비된다? 이자의 알파세포. 정답. X 조직에서 조직세포로부터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자, 얘가 분비되면 조직세포로부터 포도당 흡수를 촉진해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더 낮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설명은 X가 아니라 Y에 대한 인슐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야지 세포로 세포로 포도당 흡수가 촉진되어야지만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니까. 답은 이건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Y의 분비가 촉진된다. 자, 교감신경 흥분하면 뭐예요? 교감신경은 긴장한 상태죠? 도망가야 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입니다. 자, 교감신경 도망가야 돼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운동해서 막 도망가야죠. 뛰어서 막 운동하고 뛰죠. 그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하면서 이렇게 혈중의 포도당 농도를 높여줘야 됩니다. 높여줘야지만 포도당 원료를 섞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억이 정답이 됩니다. 14번 문제예요. 2차 방어작용. 우리 몸 방어작용에서 2차 방어작용이 나온 내용이고요. 자, 기억은 B림프가 T림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간은 보니까 대식사표예요. 황혼을 대식세포 잡아먹는 1차 방어작용이고요. 얘는 1차고요. 자, 나를 보니까 T림프구에서 림프구가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2차 방어작용인 거죠. 거기서 기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모두 T림프구의 신호를 받는 건 B림프구나 T림프구나 똑같습니다. 받는데 감염된 세포를 파괴하네요. 감염된 세포 파괴는 뭐다? T림프구. 그 중에서 세포 독성 T림프구가 작용을 한다. 보기 보죠. 기억.
가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다. 1차 방어작용은 비특이적 방어작용, 선천적 방어작용이라고 하죠. 맞는고요. 니은 나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나에서 세포성 면역 반응. 세포성 면역이죠. 그래서 맞습니다. 디귿 기억은 골수에서. 자, 골수에서 생성되는 거는 B림프가 T림프구입니다. 하지만 골수에서 성숙하는 거는 B림프고요. T림프구는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가슴샘에서 성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답은 3번 기억과 니은이 됩니다. 15번 생물 간의 상호작용 A부터 C라고 하네요. A. 여러 종의 휘파람새가 한 가뭄비 나무에서 서식지를 달리하여 살아간다. 달리하여 살아간다. 이건 뭐다? 분서다. 서로 영역을 달리해서 살아가는 게 분서죠. 기러기는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 다른 개체를 이끈다. 이거는 리더제. 닭은 순이가 정했다. 순이제. 보기 보죠. 기억은 텃세이다. 기억 분서죠. 분서예요. 기억은. B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다. 개체군 내예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은 텃세, 리더제, 순이제가 존재를 합니다. 공동생 사회생활도 존재하고요. 간단 내용이고요. 이건 C에서 경쟁 베타 원리 아니죠. C에서 경쟁 베타 원리는 누구다? 경쟁이다. 경쟁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15번은 1번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16번 문제를 볼 텐데요. 자, 16번 문제는 이제 내려놓고 또 같이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자, 16번 문제는 선생님도 쓰다가 틀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좀 풀어놨어요. 써온 걸 보고 이제 설명을 해주죠. 자, 첫 번째 주제할 때 뭐냐면 보라색 꽃과 노란색 꽃 종자 개체예요. 보라색과 노란색 꽃 종자예요. 꽃은 보라색이고 C는 노란색, 종자는 노란색이라는 소리예요. 그 개체를 교배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P1과 P2를 교배했고요. P2를 자가 교배했다고요. 자, P2 보니까 형질이 두 가지죠. 두 가지인데 표현형도 두 가지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3대 1. 3대 0대 0대 1. 자가 교배에서 3대 0대 0대 1 나온 건 뭐다? 연관이다. 연관 중에서도 상인 연관이다. 얘는 상인 연관. 상인 연관이다. 상인 연관은 라지는 라지끼리, 스몰은 스몰끼리. 자, A하고 B라고 쓰죠. 자, 보라색 꽃 A라고 쓰고요. 노란색 꽃 B라고 쓸게요. 그러면 상이니까 A, B가 되겠고요. 그리고 스몰 A, 스몰 B가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얘와 교배시켜 P2 P1과 P2를 교배시켜 보니까 2대 1대 1대 0이 나와요. 2대 1대 1대 0. 친숙한 녀석이죠, 이 녀석도 또. 2대 1대 1대 0 상반입니다. 상반. P1은 상반이에요. 상반. 자, 상반 라지 A, 스몰 B 그리고 스몰 A, 라지 B 이런 식의 형성이 됩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기억, 니은 각각 하나씩 뽑았을 때 한 개체를 뽑아서 교배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표현형. 표현형이 보라색 꽃과 녹색 꽃일 종자. 자, 보라색과 녹색 꽃. 자, 보라색 꽃은 라지 A죠. 라지 A가 하나만 있어도 보라색 꽃이 됩니다. 하지만 녹색 종자는 열성이기 때문에 스몰 b가 둘 다 존재를 해야죠. 그러면 기억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차근차근 챙겨보도록 합시다. 자, 기억. 자, 기억은 보라색 꽃하고 노란색 종자예요. 라지 A, 라지 B죠. 라지 A, 라지 B가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종자형은 어떤 녀석들이 있냐? 자,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라지 A, 스몰 b가 있고요. 그 다음 스몰 a, 라지 b가 있죠. 지금 이거는 기억 P1이에요. P1의 값이에요. 자, 여기에 P2 값을 써주면 스몰을 넣어주면 안 되고요. 라지를 넣어줘야 됩니다. 라지. 그러면 어떤 게 돼요? AA, BB가 되고요. AA, BB가 돼요. 자, 이걸 썼으니까 이제 다시 좋게 쓸게요. 순서대로. 자, 라지 A, 라지 B, 스몰 B 하나. 라지 A, 스몰 b, 라지 B, 라지 B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니은 보죠. 니은. 니은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형. 자, 니은은 지금 보라색 꽃의 흰색 존재죠. 라지 A에 라지 B가 됩니다. 이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한번 봐보죠. 이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냐 보니까 딱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오게 되네요.
자, 어떤 세 가지로 나오냐면요. 자, 라지예요, 라지. 하나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나올 수 있는 게 라지 A. 자, 이런 녀석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두 개 아닌가요? 세 개예요. 왜냐면 라지 A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A, B고요. 스몰 A, 스몰 B입니다. 다시 여기 라지, 스몰. 자, 이렇게 했을 때 위와 같은 라지 A, 라지 하나가 들어가면 무조건 나오죠. 얘만 스몰이 되고. 그래서 세 가지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점 좀 이해하셔야 돼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유전자이. 표현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이 총 세 가지입니다. 자, 그때 뭐가 나와야 되냐? 라지 A 다시에 스몰 B가 나와야 됩니다. 스몰 B 두 개가 나와야 돼요. 자, 봅시다. 유전자 스몰 B 나올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이 녀석 하나 있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 녀석 둘이 있네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의 확률이 되겠고요. 얘는 3분의 2의 확률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죠? 맞잖아요. 틀린가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해줘야 될 건 뭐냐면 얘네들 구별을 시켜야 돼요. AAE, BB와 AA, BB 이 녀석들을 교배를 시켜줘야 됩니다. 자, 교배시키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요. 교배시킬 때 생식세포 얘 이거예요. 얘는 라지의 스몰 B예요. 라지 스몰 B는 뭐다? 원래 P1 거예요. P1의 생식세포입니다. 그리고 라지가 나오고요. 얘는 라지 스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들의 생식세포가 이제 교배가 일어나서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 네 가지 바로 빨리빨리 쓸게요. AA의 라지가 나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라지 스몰이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라지 스몰, 그리고 하나가 또 뭐죠? 잠시만요. 확인할게요. 라지 A, 스몰 총 네 가지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이 형태는 누구다? 얘다. 네 가지 중에서 4분의 1이 확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이죠, 확률. 표현형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2분의 1 나왔고요. 2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그리고 4분의 1을 곱해줘서 총 12분의 1의 확률이 되게 됩니다. 이게 좀 머리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지만 다시 정리하세요. 자, 표현형 나올 수 있는 보라색 꽃에 노란색 동자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보라색 꽃에 노란색 동자 유전자형이 총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얘에서 2분의 1이 나오고 3분의 2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얘네들 서로 교배시켰을 때 이 종자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같이 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해주면 12분의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 다시 한번 잘 정리를 좀 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2번 12분의 1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다음 17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같이 지우면서요. 17번 문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동물 A에 어떤 세포가 있다고 하네요. 자, E에는 물음표, 즉 염색체가 몇 개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 해요. 하지만 그림을 보니까 어때요? 그림에 상동염색 존재해야 하네요. 크기와 모양 같은 상동염색 없다. 얘는 생식세포가 된다. 자, 생식세포란 소리는 뭐예요? 한번 절반 됐다는 소리죠. 염색 수가. 그래서 염색체 수는 이거는 N은 4고요. 원래 모세포는 8이 되겠죠. 8. N은 8이, 2N은 8이 되겠죠. 이 내용을 가지고 보기 봅시다. 기억. 체세포 분열 중기에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 16개다. 8개. 세포 8개. DNA 상대 2. 곱해지면 16. 정답. 하면 틀리게 됩니다. DNA 상대량이니까 뭐예요? 이 전체 내용을 가지고 이 내용 8개가 총 2라는 소리예요. 상대량 그냥 8개를 총 2로 그냥 잡아놓은 거예요. 자, 2로 잡아놨을 때 체세포 분열 중기 세포는 어때요? 체세포 분열 중기는 S기를 한번 거치죠. 그러면 DNA 양이 4로 증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4입니다. 4 그냥. 이건 4예요. 16이 아니에요. 틀린 내용이고요.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이가 염색체 수는 4개이다. 감수 1분열 볼까요?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이가 염색체 수는 4개. 맞다 틀리다. 2에는 8. 하나 둘 셋 넷. 4개죠? 맞는 내용입니다. 감수 2분열 중기의 세포 한 개당 염색 분체 수는 8개다. 감수 2분열 중기.
8개. 아직까지 틀릴까요? 이게 나눠지죠? 8이 나눠지죠? 8이 8개가. 이가 염색체가 나눠져요. 그럼 나눠지면 4개씩 나눠지죠? 4개씩 나눠졌을 때 상동 염색체 상태다. 상동 염색체라는 건 염색 분체가 2개죠? 4에다 8을 곱해주면, 4에다 2를 곱해주면 8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니은과 디귿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18번 문제 보죠.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에너지 흐름을 나타낸 거예요. A부터 E는 생물적 요소라고 합니다. 자, 에너지 타고 가니까 에너지 A, B, C 나오는 거 보니까 한번 단계를 써줘 봐야겠네요. 어떤 단계일까? 어떻게 되는지. 자, 태양에서 자연, A는 생산자가 되겠죠? 태양 에너지 받는. 생산자는 26을 받고요. 그 다음에 0.8과 1이 빠져나갔어요. 미안해요. 14에서 12, 14와 10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24가 빠져나오겠네요. 그러면 B한테는 2만 전달해주고요. 0.8과 1이 빠졌기 때문에 C에서는 0.2만 전달을 해주게 되겠네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보기 보도록 하죠. 자, 보기에 다시 한번 써줄게요. 26이었고요. 2였고요. 0.2였습니다. 자, D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양이에요. 이 양. 11.1이 됩니다. D는. 각 영역단계의 에너지 양은 밑에 단계가 항시 높습니다. 밑에 단계가 항시 많아요. 양은. 기억은 맞고요. 에너지 효율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다. 높다. 자, D도 정답. 11.1 써놨죠? 11, 0.1. 이게 전부 다 열로 빠져나갈 때 11.1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력이 다 맞는 5번이 정답이 된다는 거. 자, 다음 19번 문제가 됩니다. 자, 19번 문제 풀기 전에요. 20번 문제 먼저 보고요.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순서를 약간 좀 바꿔서 보도록 하죠. 20번 문제 먼저 볼게요. 자,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고 자료는 바나나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요. 이에 대한 보기 옳은 것 보러 가는데, 자, A, 초원, 산림, 강, 습지 등 다양함. 생태계가 다양합니다.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동일한 종에서 개체 간의 형질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유전자 다양성. 어떤 생태계 내 종류라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생물의 다양한 정도기 종다양성. 옆에 보죠. 바나나 야산용 그림과 같이 C가 있어. C를 통해 변식하지만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C가 없다. 이는 야생용 계란을 개발한 C 없는 바나나 줄기의 일부를 줄기의 일부를 잘라 옮겨 심었기 때문이다. 줄기의 일부를 잘랐대요. 줄기의 일부를 옮겨 심었기 때문에 얘는 유성생식이 아니죠. 암술 수술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똑같이 좀 계속 복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성생식이 됩니다. 무성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보죠. 기억. A는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다. A가 뭐였죠?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 전부 다 포함을 합니다. 커다란 하나의 다양성입니다. 맞고요. 니은. 기억보다 니은이 B를 높인다. 기억보다 니은이 B를 높여요. 유성생식이 유전자 다양성이 훨씬 뛰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C는 종다양성이다. C가 종다양성이었나 아까? 자, 종다양성이죠. 어떤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성. 그렇기 때문에 C는 정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마지막 19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유전 가계도 문제고요. 기억 간의 각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H와 H', T와 T'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T와 H는 우성이라고 하고요. 가계도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시고요. E는 H'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요. 5와 6은 최세포 한 개당 T'의 수가 같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걸 가지고요.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유전병에 대해서 나타나죠. 기억은 H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고요. 니은은 T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H 첫 번째, E는 H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H'이 없다고요. 그러면 E는 H'이 없는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유전병이 나오고요. 정상이 나오는 걸 봐서 이거는 정상이 우성 그리고 유전병이 열성이 됩니다. 이렇게 쓰면 좀 글씨가 삐뚤어지네요. 올바르게 쓰도록 하죠. 정상이고요. 유전병이에요. 자, H이기 때문에 H는 정상, H'이 유전병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성염색체 유전이니까 한번 봐보도록 하죠. 반성 유전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반성 유전이 아니라는 이유, 상염색체가 되는 이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유의 수가 또 나오게 돼요. 경유의 수 때문에 성염색체가 되고요. 자, 성염색체 유전은
x를 x로 그냥 써주시면 돼요. x, y 써주시고요. 거기다 채워 넣으시기로 하시면 됩니다. x에 y, x 다시 x, y 이 사이에서 다시 x, y, x가 되겠네요. 자, 이제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먼저 h 먼저 판단을 했어요. h. 자, 이거 h가 됐고요. 여기는 h 프라임이 됩니다. 자, 열성이기 때문에 h 프라임이 되어야지만 되겠죠? 이걸 한번 넘겨주면 h에 h 프라임을 가지게 됩니다. 이 내용 가지고 3번, 4번, 7번, 8번도 한번 채워보도록 하죠. 자, 4번 h 프라임이에요. h 프라임이면 하나 h 프라임을 받아야겠죠? 근데 유전병을 8번 유전병이죠? 그러면 h 프라임. 자, h 프라임이니까 위로 넘겨주면 h 프라임. 정상인 h가 하나 있어야지 우성이 나타나게 되겠네요. 남자는 h가 되게 되겠고요. 자, 이제 t를 볼 거예요. 자, t를 보니까 최대표 한 개당 t 프라임의 수는 같다고요. 자, 5번하고 6번에 t 프라임 수는 같다고요. 자, 5번, 6번 t 프라임 수가 같은데 유전병이에요. 6번은 유전병이에요. 그 소리는 뭐냐? t 프라임 수는 같은데 유전병이고요. t 프라임 수가 같은데 유전병이에요. h가 t 프라임, 5번은 t 프라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t 프라임 하나 써주죠. t 프라임 하나 가지고 있고요. 여기도 좀 t 프라임 하나 있는데 여기는 좀 어디에 연관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안 쓰는 거예요. t 프라임이 있는데 얘는 정상이에요. 얘는 t 프라임이 있는 정상이고요. 얘는 t 프라임을 가지고 있는데 유전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세포 한 개당 t 프라임 수는 같아요. 그러면 뭐냐? 얘도 역시 t에 t 프라임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 내용을 참고로 했을 때 t 프라임인데 정상이다. 그럼 뭐다? 유전병이 t다. 유전병이 t면 얘는 t 프라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상이 t 프라임이에요. 자, 여기는 유전병이 우성이고요. 정상이 열성입니다. 그러면 유전병은 t고요. 정상은 t 프라임. 왜 t와 t 프라임을 안 구분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완전 우성이라고. 뭐가? h와 t가 완전 우성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h와 h 프라임도 표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죠. t가 유전병이에요. 하나씩 갖고 있어야 돼요. 자,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유전병 없죠, 1번. 유전병이 없다는 건 뭐냐? t 프라임이라는 소리예요, 둘 다. 그죠? 둘 다 t 프라임이어야지 유전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번 보니까 유전병이 또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t가 있어야겠죠? 자, ht예요. 내려오겠죠? ht가 되고 여기는 t 프라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각인어가 전부 작성이 되는 것 같아요. 자, 3번, 4번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미운 유전병에 대해서는 정상을 띱니다. 그럼 전부 다 이거는 t 프라임이 된다. t 프라임. 자, 이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 형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써놨으니까 이제 넘길게요. 밑으로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 보기 6. 6이 여기에요, 여기. 1, 2, 3, 4, 5, 6, 6. 6에는 1에게서 h와 t를 모두 돌려받는다. 자, h 프라임 t. h 프라임 t. 나눠져 있죠, 서로? 자, 하나한테만 다 받는 거예요. 하나한테만 전부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h 프라임하고 t 따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자, 2번, 여기 좀 지울게요. 자, 2번. 3번, 4번, 8번. 자, 3번, 4번, 5, 6, 7, 8번. 이게 8번이죠? 자, 8번은 모두 h와 t를 둘 다 갖고 있다. h 프라임, t 프라임. 보죠? 자, 3번, 여기 있죠? h 프라임, t 프라임 둘 다 가지고 있고요. h 프라임, t 프라임. 3번, 4번, 8번, h 프라임, t 프라임. 둘 다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정답, 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지금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6과 7 사이, 자, 이 사이에요. 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을 모두 나타내지 않는 여자의 확률이에요. 자, 이 둘이에요. 한번 교배시켜 볼게요. x, h, t에 y가 나올 수 있고요. x, h 프라임, t 프라임에 y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x, h, t에 x, h, t 프라임이 될 수 있고요. x, h 프라임, t 프라임에 x, h의 t 프라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i가 기억 니은을 모두 나타내지 않는 확률이에요. 자,
그럼 뭐냐? 정상이라는 소리죠. 자, T는 정상이면 H가 있으면 되고요. 정상, H는 정상. 그리고 T는 T 프라임. 자, T 프라임 둘 다 있어야지만 정상이 나타나죠. 그건 누구다? 얘다. T 프라임이 둘 다 있기 때문에 얘는 정상이 되고 H는 우성이 하나 있기 때문에 기억 유전자에 대해서는 정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확률은 몇이에요?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정답 디귿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답은 몇 번? 4번. 니은과 디귿이 정답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자, 유전자 문제, 가계도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익숙해져야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요. 오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점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정리 잘 하셔서 다음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수능에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